요즘 미국과 중국이 왜 저러죠? 끝이 없는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미국과 중국 양대국, 그러니까 강대국이 충돌을 하는데 자꾸 한국을 중간에 두고 자꾸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당연히 미국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세계 1위고 중국이 세계 2위니까. 과연 그럴까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미국이 이긴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스스로도 중국을 이길 수 없다, 혹은 중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주도적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이런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국방비의 함정에 있습니다.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를 6개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월등히 1위입니다. 그죠? 드러나는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중국이 2위를 하고 있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국방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계속 국방비에 대한, 그러니까 국방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서 계속 지금 어느 나라나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한데,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 두 나라죠. 자, 보는데 그래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세 가지를 패권을 갖고 있는 거죠. 군사력, 달러, 그 다음에 경제력. 그렇죠? 이 세 개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군사력인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군사력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 국방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의 국방비가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즉, 숨어 있는 국방비가 많을 거다. 예산이 다른데 예산으로 이렇게 뒤에 숨어 있을 거래. 저는 이제 그걸 국방비의 함정이라는 거고, 미국이나 영국 여러 가지 군사 문제 연구소에서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국방비 예산이 많을 거고, 훨씬 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육군, 해군, 공군의 역량이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는 함부로 그게 지금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내가 확실한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지 않은 이상 이런 도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죠. 그만큼 중국의 국방의 역량, 특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항공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초음속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강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들이죠. 자, 무력 충돌은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이 대만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제한적인 향후 발발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이 대만 친구 친구는 저는 4가지의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근거를 가지고 하면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원래 2022년 20차 당대 시진핑 주석이 3년임으로 가는 그런 시점일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의 기밀문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나와서 화제가 됐던 첫 번째 시나리오인 거죠. 그죠? 두 번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7년도가 인민해방군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결국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이 미국 청문회에서 언급했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저는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하는, 그러니까 2030년도 2035년 그쯤에서 일어날 가능성. 네 번째가 가장 중국이 이야기하는 2049년도 신중국 100주년이 되는 그 즈음으로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밖에 안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중국은 많은 시나리오를 돌려봤을 겁니다. 지금의 침공을 해야 될 것인지, 언제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지금 침공했을 때 미국이 투입할 것인지, 참전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제재만 하고 금융 제재만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도 지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참전은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름의 시나리오를 돌릴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중국은 많은 생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국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인원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긴 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길어져서 문제죠. 짧은 기간이었다면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 패권을 더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는 없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의 그림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만의 어떤 형태로 평화정이든 그다음에 무력이든 이 대만의 침공 시나리오는 우리가 현재 진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어떤 형태로든가 중국은 대만에 대한 이슈는 미국에 절대 밀리지 않고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산당의 하나의 존재고 이유이기도 하고 완전된 통일을 위한 게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부딪히는데 누가 이깁니까? 우리 대부분 여론은 이렇죠. 미국이 이긴다.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고 글로벌 패권을 유지한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중국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패권자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 세 번째가 미중 양국은 경쟁적 협력자 관계로 유지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시각이 맞서고 있죠. 우리는 첫 번째가 거의 우리가 말씀드린 미국이 이긴다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만큼 중국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미중 패권을 제가 앞에서 무역 전쟁, 기술 패권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린 이유는 중국이 너무 많이 컸다라는 거죠. 이제 내 힘으로는 견제하기는 버겁다라는 것들이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시장과 중국의 제품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의 파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협력적 관계를 유지를 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가능한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많은 기관에서 IMF나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경제적인 규모로 지금은 75%를 넘어섰지만 2030년도에 가서 혹은 2030년도를 넘어서면서 그 시점에서 경제 규모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 내부에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 시간 타임테이블을 가능한 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제적 협력 관계로 유지를 한다.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한국을 두고 벌어지는 여러 반도체, 여러분 칩4 동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어, 그죠? 미국, 대만, 일본, 한국 반도체의 생태계를 미국 주도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걸 가지고 한국한테 계속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많은 것을 가입을 하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만이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매우 지금 조급함이 있죠. 때문에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칩4 동맹 같은 경우는 미국은 제로섬 게임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로로 만들고 미국이 다 가져가는 제로섬 게임이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 주도에 들어가는 건 좋지만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요? 윈닝 게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도 넓히고 우리의 넥스트 반도체를 또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이 글로벌 반도체 이 국가들과 같이 협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 윈닝 게임인데 누구 하나를 죽이기 위한 이런 제로섬 게임은 우리한테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와 역사적으로 많은 게 엮여 있죠.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무역의 거의 만 30% 가까이를 중국과의 관계 속에 있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고라도 북한 이슈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평생 우리가 중국을 등에 적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가야 될 국익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여러분 준비를 해왔는데